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렬의 랭크하고 그 다음에 System of Linear Equation,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하고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그 Elementary Matrix가 어떤 일을 하는지 행렬 곱하기를 그냥 리뷰하는 차원에서 example 2를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에 행렬은 elementary matrix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I3죠. 그러니까 3x3 identity matrix에서 로우 첫 번째 로우하고 두 번째 로우를 바꾸면은 이제 이 행렬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을 어떤 행렬에다가 이렇게 앞에서 곱해주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오퍼레이션과 똑 동일한 거를 뒤 행렬에다가 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번째 로우가 첫 번째로 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로우가 두 번째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어떠한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행렬을 우리가 앞에다 곱해주면 그 똑같은 액션을 그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다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시험 3.2를 보시면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는 항상 인버터블 합니다. 그리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인버스도 당연히 인버터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뭐 증명을 하진 않고 example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로우하고 두 번째 로우를 바꿔주는 코스 인버스. 코스 인버스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려면은 로우 바꾸기는 똑같은 오퍼레이션 한 번 더 바꿔주면 제자리 걸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버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 2의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렬은 무슨 행렬이냐면 두 번째 로우에다가 두 배를 곱해주는 그러한 행렬인데 이것의 인버스는 이제 두 번째 로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행렬하고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렬의 랭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LA라는 A를 곱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A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L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 인풋이 X가 들어갔을 때 AX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것을 우리가 LA라는 L sub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낼 때 A의 정의는 그러니까 A의 랭크는 행렬 A의 랭크는 우리가 뭐로 정의를 하냐면 LA의 랭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LA의 랭크는 뭐냐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LA의 레인지의 디멘션을 얘기하는 거죠. 치역의 디멘션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은 랭크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A의 랭크는 결국은 L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치역의 랭크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도 얘기하지만 행렬의 랭크도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서 인버터블 하다. 그렇게 되면은 인버터블 하게 되면은 전사함수고 곧 단사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랭크가 n이 될 것이고 당연히 널리티는 0이 되겠습니다. 널리티가 0이어야지 단사함수가 되는 거죠. 또는 랭크가 n, 즉 지금 n by n 매트릭스니까요. n 차원에서 n 차원, 공역의 차원이 n이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나 아니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행렬 표현의 랭크나 이것은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로랑 3.4를 보시면 A가 n by n 임의의 행렬이고요. P는 인버터블 매트릭스고 Q도 역시 인버터블 매트릭스입니다. 이때는 랭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 A에다가 Q라는 행렬을 앞에 곱하거나 또는 P라는 행렬을 앞에 곱하더라도 랭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 P하고 Q가 인버터블 매트릭스일 때만 그렇습니다. Elementary row operation은 랭크를 유지시켜 주는데요.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랭크라는 것은 그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인 동시에 그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입니다. 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라는 거는 사실 요게 그 LA라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레인지의 디멘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랭크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 A의 랭크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랭크는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행렬의 랭크는 maximum number of independent column.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maximum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independent한 컬럼의 개수 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A 트랜스포즈를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independent 컬럼 개수 또는 independent한 로우의 개수를 랭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lementary row operation은 row 스페이스를 변화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row 스페이스의 디멘션도 당연히 변화시키지 않을 거고 따라서 랭크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elementary row operation이 랭크를 유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렬의 랭크를 구할 때 굳이 그 행렬 자체를 놓고 구할 필요가 없이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한 다음에 행렬이 좀 더 우리가 다루기에 편리한 형태로 에실런 폼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랭크를 구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죠. 보시면은 example을 한번 보면 이 행렬의 랭크는 2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로우하고 두 번째 로우가 똑같습니다. 디펜던트하죠.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는 2개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rank of A는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를 세는 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1을 여기서 피벗을 1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해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하면 두 번째 로우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이거 두 번째 피벗이죠. 첫 번째 피벗은 여기 1이 이렇게 있었고요. 두 번째 피벗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로우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피벗이 딱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넌제로 피벗이죠. 피벗은 항상 넌제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개수가 2개입니다. 따라서 랭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슬론 폼으로 만들었을 때 피벗의 개수 이것이 바로 랭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를 구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연립방 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무조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나 또 살펴보시면요.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P가 지금 n by m이고요. Q가 n by n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이전의 세어럼하고 달라진 것은 뭐냐면 PQ가 지금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행렬을 곱하면 곱할수록 랭크는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거나 같아지게 되죠.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PAQ라고 하면은 이 최종적으로 곱한 매트릭스는 이제 PAQ라는 세 개의 시스템을 이제 캐스케이드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제 행렬이 되는데 이것은 P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러니까 PAQ의 랭크는 P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고 A의 랭크보다 역시 작거나 같고 Q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테러럼 3.7을 살펴보시면요. T는 이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U는 W에서 Z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좀 전에 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함수, 즉 컴포짓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는, 즉 치역의 디멘션은 원래 그 컴포짓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mple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에셀런 폼으로 만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벡터밖에 없는데 두 개의 벡터가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른 두 개의 넌제로 벡터. 이것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로우 S가 두 개니까 A의 랭크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A의 랭크라는 거는 컬럼의 개수 또는 로우의 개수의 미니멈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우 개수가 2개고 컬럼 개수가 4개니까 이 A의 랭크는 아무리 커봐야 2죠. 지금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B번을 보시면요. 일단은 3x4죠. 그러니까 랭크가 아무리 커봐야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개수가 3개, 컬럼 개수가 4개니까 그것의 미니멈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랭크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로우하고 세 번째 로우를 더하면 첫 번째 로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디펜던트하게 되고요. 세 번째 로우는 다르게 얘기하면 세 번째 로우는 다른 두 개의 로우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 곱하기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두 번째 로우 하면은 세 번째 로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디펜던트하니까 이걸 제외해버리고 그러면 랭크가 2가 되겠습니다. 또는 에셀런 폼으로 만들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면 피벗이 2개가 나오게 되겠죠. C번 예제를 살펴보시면 이것의 랭크를 구하는데 먼저 한번 이제 엘리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이제 두 번째 로우가 나오고요.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두 번째 로우하고 이 세 번째 로우하고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첫 번째 거는 피벗이 여기 있고 여기는 밑에가 다 0,0이니까 당연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A라는 행렬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랭크도 3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연립방 정식인데요. 자, n by n 행렬 ax equal to b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일단 솔루션이 존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컨시스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이 인컨시스턴트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하고 인컨시스턴트에 대한 그 용어 설명이고요. 자, 이것은 솔루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배웠듯이 이게 변수가 지금 3개인데요. 변수가 3개인데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2개밖에 없죠. 제약 조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솔루션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컨시스턴트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이 전부 다 0행렬이다. 000,000이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16 집어넣어버리면은 컨시스턴트 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컨시스턴트 할 조건이 뭐냐, 즉 솔루션이 존재할 조건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컨시스턴트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전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컬러브로 했을 때 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세 개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세 개의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존재를 한다는 의미는 이 좌변에 있는 세 개의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오른쪽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컨시스턴트한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루션이 존재할 조건, 즉 시스템이 컨시스턴트할 조건은 A라는 행렬에, 즉 여기 있는 A라는 행렬에 컬럼 스페이스 안에 이 B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즉 A라는 행렬에 컬럼 스페이스 안에 B가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B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은 인컨시스턴트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컬럼 스페이스는 요 11, 여기도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11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0일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즉,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B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X equal to 0. 특별히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이다 또는 homogeneous system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B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시스템을 non-homogeneous라고 합니다. 조건은 이제 B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B가 0이면 우리가 homogeneous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homogeneous 시스템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로 벡터는 항상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항상 컨시스턴트하죠. 그러니까 항상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한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non homogeneous 시스템의 경우에는 솔루션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3.8을 보시면요. A가 임의 매트릭스고요. n×n 임의 매트릭스고 일단 K라는 것이 어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AX equal to 0의 솔루션이라고 할 때 그러면 K 즉 호모지니어스 그 시스템의 솔루션은 뭐가 되냐면은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멘션은 n 빼기 랭크를 뺀 그 이유는 굉장히 당연한데요. 결국은 이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여기가 이제 AX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인풋이 이렇게 X가 되는데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면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은 이게 0이 되는 X 값을 찾아라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널 스페이스죠. A의 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X라는 것의 그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바로 널리티가 되겠죠. A의 널리티가 되는 것이고. 왜냐면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널리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널리티의 디멘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xample를 살펴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데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 이제 양변에 elementary row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주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한 겁니다. 주의하실 거는 오른쪽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건 00이니까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0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봐야 계속 0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피벗이 되겠죠. 그리고 x3가 지금 뭐가 되냐면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요. x1하고 x2는 피벗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프리 베리어블에다가 0을 대입하면 안 되죠. 0을 대입하면은 이제 솔루션의 베이시스가 00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풀어보면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일 때 가장 쉬운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요. 일단 1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피벗 베리어블은 이제 이퀘이션 하나당 하나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벡터가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베이시스가 되는 거니까 이것에 이제 몇 배 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솔루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 벡터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의 베이시스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210, 마이너스 1, 01.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것은 사실 에셀러 폼으로 만들 것도 없죠. 요 1이 이제 피벗이 되겠고요. x2, x3가 뭐냐면 프리 베리어블입니다.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그 프리 베리어블일 때 어떻게 놔주냐면은 그거를 프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숫자를 놔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두 개의 숫자니까
인디펜던트하게 두 개의 벡터를 아무렇게나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뭐 가장 쉬운 것은 뭐 1001이죠. 그래서 1001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1001로 잡아주면, 여기 지금 이퀘이션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퀘이션 하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즉, 피벗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숫자는 이 프리 베리어블이 정해지면 그냥 바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을 대입하면 x1이 2가 돼야 되는 것이고, 01을 대입하면은 x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적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먼저 그러니까 결국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건 이제 나중에 그 non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던 간에 가장 중요한 스텝은 뭐냐면 먼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벗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구별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피벗 베리어블이 있으면 피벗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3개면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피벗 베리어블은 나중에 정하는 거고요. 프리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3개면 100, 010, 00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프리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2개면 좀 전에 이 예제처럼 10, 01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피벗 베리어블은 알아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퀘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솔루션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베이시스를 스팬한 거, 그것이 바로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